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박소연입니다. 고령화 시대라 불리는 요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82.4세였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이긴 한데 주변을 보면 은퇴 연령이 자꾸 빨라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은퇴 걱정 없이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미리미리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평생 에이스로 살기 위한 구직 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185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현장에서 이력서 클리닉, 그다음에 직업을 바꾸는 것에 대한 안내, 이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만나서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 가장 특별한 부분은 오늘 직업 훈련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에 우리가 만나볼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목으로는 에이스로 살아남기 위한 직업 옵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직업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전반적인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리가 평생 에이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의 트렌드를 읽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년의 인기 취업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고 직업 옵션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수레바퀴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수레바퀴는 건강, 일, 대인관계, 주거, 여가, 재무, 이 6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가지의 항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생애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항목이 부족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면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적인 부분은요, 자기 신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시켜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고 또 새로운 답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내 삶의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곡선은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A 시작기에 시작해서 B 성장기, C 전환기, D 생존기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커브에서 인생은 점점점 전환기까지 피크의 정점을 이루다가요, 밑에 생존기를 내려가면서 점점점 인생의 피크에서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 생존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C 전환기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C 전환기에 있어서 새롭게 재도약을 준비하면 새롭게 더 재성장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보통 사람이 53세가 되면 보통 일반적인로 가장 피크 정점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8년 정도를 더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9년을 우리가 일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로 중장년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주로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C 전환기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도전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도태되는 인생을 갈 것이냐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있어서 다 같이 새로운 재성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인류가 성장을 해서 지금 계속 인간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25년에서 지금 현재에는 100세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100세를 삶에 있어서
그 우리의 지식과 사회의 변화 속도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내 삶이 끝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미 하나의 직업을 선택을 하면 이 하나의 직업에서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전혀 변함없이 하나의 직업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점점 이 지식이 유효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우리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의 물결이 우리 모두 다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21세기에 있어서 이 변화의 물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제 과거에는 CDP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커리어를 중점적으로 키워가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요. 이제는 IDP라고 해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커리어를 플래닝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21세기에 맞춰서 우리 커리어를 어떻게 플래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우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인생 후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부에는 보통 타인의 기대, 부모라든지 와이프, 자녀의 기대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를 반영한 그런 일을 선택을 했고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는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나한테 우선권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 또 사회의 패턴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가치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는요,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대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내가 더 많은 일, 그동안 배워오고 힘써왔던 일을 중소기업에서 평생 그 현역의 장으로서 활용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는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자신이 스스로 사장이 되는 거죠. 오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기업을 하거나 새롭게 나의 전문 분야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창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서 내가 그 중소기업에서 내가 해왔던 일을 그 단기간 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를 찾아가는 그런 1인 프리랜서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직 부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창직이라 함은 새롭게 내가 직업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 살림이나 정리는 집안에서 주부가 주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집안 살림을 정리해주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틈새에 나만의 아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직업으로 해서 내가 사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창직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그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연결해서 외주를 받아서 하는 외주 창업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이제부터는 노후에는 아름다운 삶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고려해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과 다른 삶, 다른 직업, 다른 활동을 통해서 나의 경력을 쌓고 나의 능력을 쌓고 나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것이 두 번째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제가 직업 상담을 했던 고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정도를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동안 하셨던 일을 중심으로 일을 찾았더니 대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가실 회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고민이 봉착을 했는데요. 한 고객은 나는 이제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배웠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내가 배운 지식은 다 썼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채워놓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 분은 삶이 넉넉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굳이 내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무료 교육이나 좋은 기관을 통해서 크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제가 후반부에 그런 교육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나의 경력과 기술 노하우를 연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평생 현역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스로 살아남는 거, 평생 현역의 주인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흥미있는 거, 재능 또는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것인데요. 우선 나의 그 가치관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면 새로운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나의 자기 성장을 위해 학습을 하는 것을 두 번째 저는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확대인데요.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확대하고 새 길을 감에 있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별로 그닥 기대할 게 없다가 아닌 나의 한계점을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길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의 자신감을 채워줄 나의 강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강점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요. 내가 왜 일 활동을 하는지, 또 누구와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활동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누구와 이 활동을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우선 나를 만족시켜주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창업을 하더라도 전문가끼리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할 경우에 창업이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애플의 경우에도 두 전문가가 만나서 창업을 하고 그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고 또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에 대한 활동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활동은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 결정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한 것들, 내가 관심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료를 모으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먼저 갖추고 기술을 갖추고 태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기술 또한 내가 꾸준하게 연습과 연마를 통해서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의 태도에 있어서는 나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만약 요양보호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약물 투여 시간이라든지 약물 투여 기간 또 약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재활훈련을 한다면 훨씬 더 보행이 편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내가 받는다면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태도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환자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그 긍정적으로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힘들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일에 대해서 더 확신을 잘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대한 변화를 읽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변화의 트렌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에서 81세 마사코 할머니가 앱을 개발한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세의 마사코 할머니는 처음으로 컴퓨터와 가까워지셨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컴퓨터를 배워가다가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만들어 나온 그런 게임들이라서 나이 먹은 사람에게 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는 걸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 게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우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우고 만들어 가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 그 소셜 활동을 통해서 만든 인터넷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만난 분들에게 저 프로그래머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완성을 할 수 있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가 다 아는 테드에서 방송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는 이득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만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가진 그런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거.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꼭 거기에서 만나지는 사람들과 함께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나의 경험치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정서적인 자본을 쌓고 서로 신뢰를 쌓고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관심 주제를 먼저 학습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소셜 활동을 하기 전에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신문이라든지 우리 방송과 같은 머니투데이 방송과 같은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좁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신문, 광고, 책, 인터넷 검색, 구글링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여러 사이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관심 주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야의 선택한 분야의 전문가를 좀 만나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좋은 점만 아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좋은 점만 알 수 있지만 현역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려운 점, 힘든 점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 어떠한 노력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알고 역경이 있다면 넘어가기가 훨씬 더 쉬울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어려운 점도 들어보고 또 장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본 후에 관련 정보에 깊이를 더하는 작업을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여러 가지 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가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새로운 것들, 깊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것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 후에 정부에서 요즘에 개인들 시니어들을 위해서 우리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활동이 나의 가치관과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 자격, 민간 자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국가 기술 자격은 전문 기술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 기간을 통해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자격 시험을 보면 간단한 시험을 보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NCS 채용 전문가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국가 자격이 아니더라도 민간에는 새로운 트렌드나 최근에 관심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후에 국가 자격이 없다면 차선책으로서 민간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장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자격증을 보면 50대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을 주로 많이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년들이 취득한 자격증을 보면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부모들 중에 사무직 베이비 부모의 경우에는요. 기술과 잘 안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법으로 통과된 인성교육 지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요. 인성교육이 2016년부터 법으로 고등학교, 초등고등학교, 그다음에 군부대까지 활동을 이렇게 다 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것이 어떤 교육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60이 넘으신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40대 정도의 분들이 주로 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교와 군부대에서 교육을 나가서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법령적인 부분도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자료가 된다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직업을 탐색함에 있어서 무료 교육 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관심 갖고 이렇게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는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다. 교육을 받으러 다닐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안내해 드리면 우선 방송통신대학교에 온라인 공개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각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공유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시 평생학습 포탈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식캠퍼스, 또 늘 배움이라는 전국 평생 교육 포털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전산이라든지 모든 자격증에 관련된 공부들도 우리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활동 교육기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프라임 칼리지 제2의 인생설계라는 곳인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창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이런 전문 자격이라든지 여가 준비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또는 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면 폴리텍 대학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이런 나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희망제족소의 행복설계 아카데미 과정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나는 앞으로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농업기술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체험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체험, 귀촌교육을 통해서 실제 생각과 다른 체험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와 가슴 사이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바라봤고요. 또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은퇴 걱정에 3, 40대부터 미리 노후를 대비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자격증만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 강점이 있는 일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더욱 보람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찾을 수가 있겠죠.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법, 여러분이 그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평생 현역되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 그리고 실천 진지하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